정혜야, 너는 결혼도 잘했고 대기업 이맨 남편이니 얼마나 행복하니? 동창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같이 웃고 떠들어댔다. 김정혜는 평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좋은 집안, 좋은 학벌, 그리고 누구나 탐내는 조건의 남편까지. 결혼식 날 하객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정혜는 인생 성공했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결혼 생활은 내 생각과 너무 달랐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잠시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조용했던 동창 모임 자리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누군가는 웃으며 농담으로 넘기려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녀를 바라봤다. 김정혜는 그 시선을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자신을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다. 좋은 집안, 좋은 학벌, 좋은 남편. 결혼식 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정혜는 인생 잘 풀렸네. 저런 집안에 시집 가면 평생 걱정 없겠다. 그날의 축복과 시선은 지금까지도 그녀를 설명하는 말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정혜는 늘 같은 얼굴로 웃었다. 운이 좋았죠 뭐.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고 정혜 자신도 오래도록 인정하지 않았다. 그날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서로의 근황을 물었고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남편 이야기가 이어졌다. 누군가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만 있어 답답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아직도 둘이 여행을 다닌다며 웃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살은 정혜에게 향했다. 정혜는 요즘 어때? 정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늘 해왔던 대답을 꺼냈다. 그냥 잘 지내지 뭐.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맞지도 않았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그랬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지만 정작 그 안은 설명할 수 없는 공백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때였다. 조용히 듣고 있던 영자가 입을 열었다. 정혜야. 그녀는 정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 행복하니?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정혜는 웃으려 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대답은 너무 쉬운 질문이었다. 응, 행복해. 그 한마디면 끝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정혜는 그저 웃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뭐 그냥 그렇지. 그 말은 질문을 피해간 것이었고 영자는 그걸 알아차린 듯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래도 너는 잘 살았잖아.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김정혜는 잘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모임이 끝나고 정혜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잠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흐트러짐 없는 옷차림, 세월이 묻어났지만 여전히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표정. 누가 봐도 잘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집 안으로 들어섰다. 불을 켜자 넓은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다. 하지만 그 빛은 이상하게도 따뜻하지 않았다. 너무 넓어서, 너무 조용해서, 너무 혼자라서. 정혜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녀는 습관처럼 말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영자의 질문이 떠올랐다. 너 행복하니? 정혜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행복. 그 단어는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생각해봤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눴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위해 선택했는지.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늘 정해져 있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좋은 집안과 결혼해야 했고, 좋은 아내로 살아야 했다. 그 모든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정답에 가까웠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이렇게까지 맞게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비어 있는지. 정혜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솔직한 말을 꺼냈다. 나 행복한가? 그 질문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정혜는 깨닫는다. 자신이 평생 단 한 번도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20살의 자신.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갔던 그날. 사람들은 말했다. 이건 기회야. 그때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왔는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정혜는 식탁 위에 놓인 손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손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공허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잘 산 게 맞을까? 그 질문에는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김정혜의 인생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정혜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장면들이 있었다. 오래된 기억이었다. 아주 오래전, 그녀가 아직 김정혜라는 이름보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학생으로 불리던 시절. 그때의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다. 열심히 공부했고, 주어진 길을 따라갔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방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게 맞는 줄 알았다. 정혜의 부모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여자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은 잔잔하게 들렸지만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결혼. 정혜는 그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미 그 기준은 그녀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정혜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 26살,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좋은 집안에서 선이 들어왔어. 정혜는 고개를 들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안도 좋고 직장도 좋고 사람도 괜찮다고 하더라. 그 말에는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었다.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괜찮은 조건인지만 설명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정혜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검증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정혜는 그 남자를 처음 만났다. 박준서. 단정한 정장 차림, 흐트러짐 없는 태도, 그리고 짧고 정확한 말투. 그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다. 오히려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집안도 안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다.
날씨 이야기, 일 이야기, 그리고 형식적인 몇 가지 질문들. 웃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혜는 그 자리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이 성사될 거라는 것을. 이유는 간단했다.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며칠 뒤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니? 정혜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하지만 사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다. 양가의 만남, 결혼 날짜, 예식장 예약, 모든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 결혼은 마치 원래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흘러갔다. 그 과정 속에서 정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 그 질문은 애초에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대신 이런 생각이 더 컸다. 이 정도면 괜찮은 선택이야. 그리고 그 선택은 결혼식 날 완벽하게 증명되는 듯했다. 수많은 하객들, 화려한 예식장, 부러움이 가득한 시선들. 친구들은 속삭였다. 정혜 진짜 잘 갔다. 인생 성공이네. 정혜는 웃었다. 그 웃음은 그날 가장 완벽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신혼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혜는 잠시 낯선 기분을 느꼈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하지 않았다. 남편은 짧게 말했다. 피곤하지? 쉬자. 그 말은 다정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건 싸움도 아니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밤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혜의 결혼은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큰 갈등도 없었고 큰 행복도 없었다. 그저 문제없이 잘 흘러가는 삶. 그게 그녀의 결혼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게 가장 좋은 삶이라고 믿고 있었다. 정혜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결혼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간 것이었다는 걸. 며칠이 지났지만 김정혜의 머릿속에서는 한 장면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너 행복하니? 그 질문은 이상하게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다. 그녀는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 집을 정리하고 혼자 식사를 하고 아무 일 없는 하루를 채워갔다. 문제는 없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처음 보는 풍경처럼. 정혜는 괜히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문득 서재 문 앞에 멈춰섰다. 그 방은 남편의 공간이었다. 결혼 후 줄곧. 그곳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규칙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부부가 유지해온 일종의 질서였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정혜는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잠시 망설였다. 들어가도 될까? 그 질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부부인데 괜찮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었다. 서재 안은 정돈되어 있었다. 책은 반듯하게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불필요한 물건 하나 없이 깔끔했다. 남편의 성격 그대로였다.
정혜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무심코 책상 서랍을 열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손이 움직였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계약서, 명함, 메모지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순간이었다. 정혜의 손이 멈췄다. 종이 위에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그 날짜는 자신의 결혼 날짜보다 조금 더 이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다. 관계 정리 합의서. 정혜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무슨 뜻인지 머리로 이해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붙잡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읽었다. 내용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그 문장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이 관계는 돈과 조건으로 정리되었다는 것을. 정혜는 손을 떨며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다. 그리고 곧 또 하나의 문장을 발견했다. 결혼 전 정리 완료 조건. 그녀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 문장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남편은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조건처럼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정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손에 쥐어진 종이는 그녀의 말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떠올렸다. 처음 만났던 날, 짧고 형식적인 대화, 감정이 담기지 않았던 눈빛,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됐던 결혼. 그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정혜는 입을 틀어막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믿어왔던 것. 나는 좋은 조건의 남자에게 선택받았다. 그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들어온 생각은 단 하나였다. 나는 선택된 게 아니었다. 그저 맞춰진 것이었다. 지방과 조건, 그리고 타이밍 속에서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무너지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사랑받아서 결혼한 게 아니었구나. 그 말은 처음으로 인정하는 진실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평생을 부정해왔던 사실이기도 했다.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손에 쥐고 있던 종이가 구겨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그저 하나의 생각만 반복되고 있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 문득 집안이 더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원래 조용했던 집이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다. 정혜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서재를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한 가지 감정이 또렷하게 올라왔다. 분노가 아니었다. 배신감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감정, 허무였다. 정혜는 거실에 서서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집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공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뭐였지?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김정혜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조금 더 깊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김정혜의 시간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무언가 크게 변한 것 같은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하루들. 아침이 오고 식사를 하고 집을 정리하고 저녁이 오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일상.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단 하나, 정혜의 마음을 제외하고는 그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어려워졌다. 이전에도 대화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남편 박준석은 여전히 같았다. 출근을 하고 늦게 돌아오고 필요한 말만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삶.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니,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 같았다. 정혜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 했다. 서재에서 발견한 그 종이, 그 문장, 그 의미, 모든 것을 꺼내서 물어보고 싶었다. 그게 뭐였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나는 뭐였던 거예요? 그 질문들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매번 멈춰버렸다. 이유는 단순했다. 두려웠다. 대답을 듣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 그리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이후였다. 그 질문을 꺼낸 이후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혜는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그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질문 하나로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선택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그 선택은 비겁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적인 선택이었을까? 정혜는 스스로에게 답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참고 넘어가기로 했다는 것.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다. 정혜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왔어요? 그녀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은 짧게 대답했다. 그는 외투를 벗고 익숙한 동작으로 거실을 지나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정혜는 잠시 그 등을 바라봤다. 저 사람은 알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받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 질문은 잠시 머물렀다가 곧 사라졌다. 모를 것이다. 아니, 알아도 모르는 척할 것이다. 그게 이 사람이고 이 관계였으니까. 식탁 위에 음식이 놓이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다. 하지만 그 시간은 조용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정혜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 했다. 지금 말할까? 아니면 식사가 끝난 후에? 아니면.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뭐해? 그 질문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정혜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그냥 집에 있지 뭐. 짧은 대화였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 순간 정혜는 문득 깨달았다. 이 결혼은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대화가 없고 감정이 오가지 않고 서로의 삶을 깊이 알지 못하는 관계. 그녀는 그동안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하다고 생각했다.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이건 편안한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거였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혜는 그 소리를 한참 동안 듣고 있었다. 그 소리는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들렸다. 마치 무언가를 완전히 차단하는 소리처럼. 정혜는 천천히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가 흐르고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녀는 그 소리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정혜는 거실에 앉았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다. 나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답은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불편한 감정은 꺼내지 않고, 문제는 만들지 않고, 그저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는 삶. 그게 김정혜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하지만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삶이 자신을 얼마나 비워왔는지 이제야 느껴지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모은 채 작게 중얼거렸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은 아직 결론을 갖지 못한 채 그녀 안에 머물렀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김정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삶을 더 깊이 잠식해가고 있었다. 며칠 뒤 김정혜는 다시 집 밖으로 나섰다.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집 안에 계속 있는 것이 이상하게 더 답답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목적지도 없이 걷다가 문득 한 골목 앞에서 멈춰섰다. 낯선 길은 아니었다. 오래전 한 번쯤 와본 적이 있는 동네였다. 그리고 그 순간 어렴풋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이영자. 며칠 전 동창 모임에서 만났던 친구.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때도 지금 떠올리는 기억 속에서도 정혜는 잠시 망설였다. 괜히 찾아가는 게 아닐까?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골목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자 작은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간판은 크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화분과 조금은 닳아버린 간판에서 이곳이 오래된 공간이라는 느낌이 전해졌다. 정혜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익숙했다. 고개를 들자 앞치마를 두른 영자가 서 있었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곧 영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혜야? 그녀는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여긴 어쩐 일이야? 정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 말은 절반쯤은 사실이었고 절반쯤은 아니었다. 영자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안내했다. 앉아.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혜는 자리에 앉았다. 작은 식당 안은 따뜻했다. 테이블은 몇 개 없었지만 손님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풍경은 특별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혜에게는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잠시 후 주방 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자야, 김치 좀 더 꺼내놨나? 그 목소리는 자연스러웠고 익숙한 온도가 담겨 있었다. 영자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응, 꺼내놨어. 당신이 좀 담아줘. 그 말투에는 아무런 거리감이 없었다. 부부 사이에서만 느껴지는 편안한 호흡 같은 것이 있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음식을 들고 나왔다. 영자의 남편이었다. 그는 정혜를 보며 밝게 인사를 건넸다. 아, 친구분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음식을 내려놓고 영자에게 말했다.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신경 쓰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정혜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봤다. 아주 사소한 말, 아주 평범한 행동.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영자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당신도 좀 쉬어. 그 말에는 억지로 만들어낸 다정함이 없었다. 그저 익숙하게 쌓여온 시간의 흔적 같은 것이 느껴졌다. 정혜는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바라봤다. 소박했다. 비싸 보이지도 않았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이상하게도 그 음식에서는 온기가 느껴졌다. 정혜는 천천히 한 숟갈을 떠먹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다. 맛 때문이 아니었다. 이 공간 전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있고 대화가 있고 서로를 신경 쓰는 작은 행동들이 있는 공간. 정혜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집에는 이 모든 것이 없었다는 것을. 영자는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어때? 먹을 만해?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맛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진짜인 감정은 다른 곳에 있었다. 정혜는 조용히 물었다. 힘들지 않아? 영자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힘들지. 근데 그녀는 잠시 주방 쪽을 바라봤다. 남편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같이 하니까 괜찮아. 그 한마디였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정혜의 마음을 깊게 건드렸다. 같이 하니까 괜찮다. 그 말은 정혜의 인생에서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문장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혼자였다. 겉으로는 둘이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삶을 살아왔다. 정혜는 고개를 숙였다.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이 조금 떨렸다. 그녀는 그 감정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부러움이었다. 그녀는 평생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었다. 그것도 이렇게 소박한 삶을.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영자를 바라봤다. 영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아무런 부담 없이. 정혜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좋겠다. 그 말은 아주 작게 나왔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영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정혜를 바라봤다. 정혜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저 웃는 척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남들이 부러워했던 자신의 삶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평범한 삶이 더 부럽게 느껴지는 순간. 그날 김정혜는 처음으로 깨닫는다. 자신이 그토록 지켜왔던 삶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삶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김정혜의 마음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영자의 식당에서 느꼈던 온기,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느꼈던 부러움.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졌다. 정혜는 집으로 돌아와도 자꾸 그 장면들이 떠올랐다. 서로를 부르는 자연스러운 목소리, 짧은 말 속에 담긴 배려, 같이 웃고 같이 일하는 모습.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부부라면 당연해야 할 장면들이었다. 하지만 정혜의 삶에서는
한 번도 당연했던 적이 없었다. 그녀는 점점 확신하게 된다. 자신의 결혼은 처음부터 어딘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 확신은 결국 하나의 결심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물어봐야겠다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남편 박준석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익숙한 발걸음이 거실을 지나갔다. 정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지 않은 거실에서 조용히. 남편은 그녀를 보고 잠시 멈췄다. 앉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할 얘기 있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공간의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남편은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익숙한 거리감이 있었다. 정혜는 손을 모은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서재에서 봤어요. 남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짧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정혜는 기다렸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입을 열었다. 언제 봤어? 질문이 돌아왔다. 정혜는 짧게 대답했다. 며칠 전에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침묵이었다. 남편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맞아. 그 한마디였다. 부정도 변명도 없었다. 정혜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물었다. 왜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사람의 표정.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때 정리해야 했어. 정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정혜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나는요? 그 질문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너도 비슷했잖아. 정혜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남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도 원해서 한 거 아니잖아. 그 순간이었다. 정혜의 머릿속이 멈췄다. 그 말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날아온 것이었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남편은 처음으로 정혜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알고 있었어.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 정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의 말이 이어졌다. 너도 그냥 괜찮은 선택이라서. 그 결혼한 거. 정혜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숨기고 있던 진실을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도 그랬고. 그 말은 너무 조용하게 떨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 같았다. 이 결혼은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었다. 서로가 알고 있었고, 서로가 모른 척했고, 서로가 같은 이유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다.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걸 닦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두었다. 그럼 우리는 뭐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남편은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늦게 말했다. 편한 선택. 그 한마디였다. 정혜는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웃을 수 없었다. 편한 선택. 그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은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깨닫는다. 자신이 원망해왔던 사람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이 관계도 사실은 서로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 사실은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을 남겼다. 허무였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정혜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아침이 오고 식사를 하고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지는 일상. 하지만 그 안에 있던 것들은 이미 예전과 같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김정혜는 그날 이후 남편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굳이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로의 진실을 알아버린 관계는 이상하게도 더 조용해졌다.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유지되던 침묵이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어진 침묵으로 변했다. 정혜는 어느 날 아침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국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을까?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답하기 어려웠다. 정혜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집안과 결혼했고 흠잡을 데 없이 살아왔다. 누군가가 물으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 나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정혜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 손으로 수많은 집안일을 했고 가정을 지켜왔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 하지만 이 손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었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들은 늘 분명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부모가 원하는 방향, 사회가 인정하는 방향, 남들이 부러워하는 방향. 정혜는 한 번도 그 방향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닫는다. 그 방향이 자신이 원했던 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다. 넓은 거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흠잡을 데 없는 집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정혜의 취향도, 정혜의 흔적도, 정혜의 시간이 쌓인 느낌도. 그녀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했다. 이 집은 잘 꾸며진 공간일 뿐 자신의 삶이 담긴 공간이 아니었다. 정혜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저 비어있는 시간이었다. 그때 문득 영자의 말이 떠올랐다. 같이 하니까 괜찮아. 그 한마디, 그 단순한 문장이 이상하게도 계속 마음에 남았다. 정혜는 눈을 감았다.
자신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같이 했던 기억이 있었을까? 함께 웃었던 기억,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갔던 기억, 함께 힘들었던 기억.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결혼은 늘 나란히 있었지만 같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 사실이 이제야 또렷하게 보였다.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흘러내리게 두었다. 이 감정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감정이었다. 왜 한 번도 묻지 않았을까? 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을까? 왜 한 번도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들은 늦게 찾아왔다. 너무 늦게. 정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졌다. 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말했다.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 말이 끝나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따뜻한 빛이었다. 하지만 그 빛조차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혜는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생각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아직 답이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김정혜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하면서도 어딘가 아주 작게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정혜는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 같았으면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훈은 바쁜 사람이었고 굳이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아도 각자의 삶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게 이 가족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다.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처음으로 궁금해졌다.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됐다. 네, 엄마. 짧고 담담한 목소리였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바쁘냐? 아니요, 괜찮아요. 형식적인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틈 사이에서 정혜는 느꼈다. 이 아이도 자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짧은 대화가 이어졌다. 이전과 다를 것 없는 무난하고 문제없는 대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혜는 그 대화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보고였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요즘 잘 지내? 네, 뭐 그냥요. 그 답은 자신이 늘 해왔던 말과 똑같았다. 정혜의 손이 조금 굳어졌다. 그때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응?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정혜는 잠시 놀랐다. 아들이 먼저 약속을 잡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있지. 왜?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정혜의 심장이 작게 흔들렸다. 그 말은 익숙한 단어였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는 단어. 그래. 그녀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다. 은같이 밥 먹어요. 통화는 길지 않게 끝났다. 정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소개할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하나의 단계라는 것을,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정혜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깔끔한 레스토랑이었다. 지우는 이미 와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단정한 차림, 차분한 표정, 그리고 예의 바른 눈빛. 정혜는 그 순간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알 것 같았다. 지훈이 선택할 만한 사람,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엄마, 여긴 세라예요. 지훈이 소개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다. 그래, 반가워.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세라는 차분하게 자신의 일을 설명했고 지우는 중간중간 짧게 말을 보탰다. 모든 것이 무난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정혜는 그 상황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 장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아니, 이미 한번 살아본 장면이었다. 정혜는 천천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조건도 괜찮고 성격도 무난하고 서로에게 크게 부족한 점도 없어 보이는 관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높은 확률로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다. 정혜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사람 어떻게 만났어? 지훈이 대답했다. 회사 통해서요. 짧은 설명이었다. 세라는 덧붙였다. 같이 일하다가 자연스럽게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이상하게 걸렸다. 정말 자연스러운 걸까? 아니면 그저 흘러가고 있는 걸까?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정혜는 점점 확신하게 된다. 이건 자신의 과거와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감정이 아니라 조건과 흐름으로 이어지는 관계. 무난해서 선택하는 관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는 관계. 정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아.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응, 엄마. 정혜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물었다. 너 이 사람 좋아하니? 그 질문에 순간 공기가 멈췄다. 세라도, 지훈도 모두 잠시 말이 없었다. 지훈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였다. 정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괜찮다. 그 말은 자신이 했던 말과 똑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눈앞에서 같은 선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식사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났다. 서로 예의를 지켰고 무난한 대화를 나눴고 웃음도 몇 번 오갔다.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자리였다. 하지만 김정혜의 마음은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지 못했다.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지훈의 한마디였다. 괜찮아요. 그 말은 너무 익숙했다. 정혜가 과거에 했던 말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식당을 나와 각자의 길로 헤어진 뒤 정혜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익숙한 정적이 그녀를 맞았다. 넓고 조용한 집, 그 공간이 오늘따라 더 낯설게 느껴졌다. 정혜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정혜는 결국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수신음이 몇 번 울리고
지훈이 받았다. 네, 엄마. 짧고 익숙한 목소리였다. 정혜는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말했다. 지훈아, 잠깐 나올 수 있니?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지금요? 응.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지훈이 말했다. 알겠어요. 약속 장소는 멀지 않은 카페였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불은 켜져 있었고 손님은 많지 않았다. 정혜는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을 모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정리했지만 정작 입 밖으로 꺼낼 자신이 없었다. 잠시 후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깔끔한 옷차림, 정돈된 표정.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이 아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감정을 숨기게 되었을까? 지훈이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곧바로 본론을 물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만난 그 사람. 지훈의 눈이 살짝 움직였다. 정혜는 말을 이어갔다. 결혼 생각 있는 거야?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지훈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정혜는 다시 말했다. 엄마는 조금 걱정돼서 그래.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었다. 지훈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왜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방어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다. 정혜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좋아해서 만나는 거 맞아?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엄마. 정혜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괜찮은 사람이어서 만나는 거 말고 정말 좋아서. 그 순간 지훈이 말을 끊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높아져 있었다. 정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훈은 계속 말했다. 조건 괜찮고 성격 문제 없고 서로 크게 부딪힐 일 없으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너무나도 익숙한 논리였다. 정혜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지훈은 정혜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엄마도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그 말은 정혜를 정면으로 꿰뚫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의 말이 이어졌다.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정혜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지훈이 천천히 말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아져 있었다.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정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담담하게 말했다. 안 할 거라고요. 정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왜? 그 질문은 너무 늦게 나온 질문이었다. 지훈은 잠시 웃는 듯 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 웃음은 전혀 웃음 같지 않았다. 엄마 때문이에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떨어졌다. 정혜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말했다. 엄마 행복해 보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한마디였다. 정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훈의 말이 이어졌다. 어릴 때부터 계속 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쌓여있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빠랑 대화도 없고 같이 있는 것도 어색하고 그냥 각자 사는 느낌.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게 결혼이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난 안 할래요.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쌓여온 하나의 결론이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이 무너지고 있었다. 자신이 지켜왔다고 믿었던 삶이, 자신이 잘 살아왔다고 믿었던 시간이 자신의 아들에게는 피해야 할 삶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게 상처를 남겼다. 지우는 돌아섰고 카페 문을 나갔다. 정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앞이 흐려졌다. 그리고 그 순간 김정혜는 깨닫는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깊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카페에서 돌아온 그날 밤, 김정혜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불도 켜지지 않은 공간,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조금 전 들었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엄마 행복해 보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어디에도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벽에 손을 짚었다.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처럼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것들이 한 번에 밀려오고 있었다. 남편과의 결혼,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를 지우며 살아왔던 날들. 그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들의 말이 있었다. 정혜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이미 구막에서 그녀는 충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제 남아있는 건 무너진 자리뿐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이대로 계속 살 건가? 그 질문은 이전과 달랐다. 이전에는 막연한 불안이었다면 지금은 분명한 선택의 문제였다. 정혜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집안의 구조는 익숙하게 보였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은 수십 년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이 공간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당연한 삶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 공간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저 머물러 있었던 자리였다. 정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남편의 방 앞에 섰다. 문은 닫혀 있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 문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열려 있었던 적이 없는 문. 정혜는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이 문을 열면 무언가가 바뀔 것이다. 그건 확실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불빛 아래에서 서리를 보고 있었다. 익숙한 모습이었다. 정혜는 그를 바라봤다.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인생의 대부분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아내였고 그는 남편이었다. 하지만
정말 함께였던 적이 있었을까? 정혜는 조용히 말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그래. 그는 의자를 돌려 정혜를 마주봤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익숙한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거리를 그냥 두지 않기로 했다. 정혜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이렇게 계속 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질문은 너무 늦게 나온 질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필요한 질문이기도 했다. 정혜는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낮게 물었다. 지금 와서? 그 말에는 조금의 피로가 담겨 있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이라서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를 위해 결혼한 게 아니었잖아요. 남편의 시선이 내려갔다. 그 사실은 이제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정혜는 계속 말했다. 그동안은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다. 문제 만들지 않고 그냥 괜찮은 상태로.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근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혜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 이제 그만 참고 살고 싶어요. 그 말은 처음으로 꺼낸 진심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내린 선택이었다. 남편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나도. 정혜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남편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말했다. 나도 편한 적 없었어. 그 말은 육막에서의 고백과 이어지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들렸다. 이건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현재의 인정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더 이상 숨기기 위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의 침묵이었다. 정혜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각자 살자. 그 말은 담담했지만 무겁게 내려앉았다. 정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것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한마디였다. 그 말로 수십 년의 관계가 정리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처음이었다. 정혜는 돌아섰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번에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것. 정혜는 거실에 서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끝까지 이어갔다. 내가 살아볼게. 그날 밤 김정혜의 인생은 처음으로 자신의 방향을 갖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그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정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어떻게 살아볼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어느 날 아침, 정혜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예전 같았으면 다시 눈을 감고 잠들었을 시간이었다. 굳이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녀는 잠시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그녀는 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상하게 숨이 편하게 쉬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갖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로 정혜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었다. 작은 습관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하루의 시작을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정혜는 집 밖으로 나섰다. 이번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그 끝에는 익숙한 간판이 있었다. 영자의 식당. 정혜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괜히 또 찾아온 것 같아 조금 머쓱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영자가 고개를 들었고 곧 정혜를 알아봤다. 또 왔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정혜도 작게 웃었다. 응, 그냥. 그 말은 여전히 짧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덜했다. 정혜는 자리에 앉았다. 영자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뭐 해줄까?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무거나. 그 말에 영자가 웃었다. 그럼 내가 맛있는 걸로 줄게.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음식이 나왔다. 따뜻한 밥과 국. 정혜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한 입 먹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맛 때문이 아니었다. 이 공간 때문이었다. 사람이 있고 소리가 있고 살아가는 기운이 있는 곳. 정혜는 그걸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영자가 손을 멈췄다. 뭐? 정혜는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다. 이런 거. 짧은 말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영자는 잠시 정혜를 바라봤다. 그리고 물었다. 진짜야?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영자는 잠시 웃더니 말했다. 그럼 해. 너무 간단한 대답이었다. 정혜는 순간 멈칫했다. 그게 가능해? 그 질문은 조금은 두려운 질문이었다. 영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왜 안 돼? 그 말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정혜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다. 지금까지 그녀는 늘 가능한 것 안에서만 살았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타인이 정해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건 자신이 정해야 하는 문제였다. 정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 그 말은 작았지만 그녀에게는 큰 변화였다. 그날 이후로 정혜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은 공간을 알아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처음으로 자신의 일을 상상했다. 모든 것이 서툴렀다. 낯설고 어렵고 때로는 두려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과정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혜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응, 지훈아. 엄마. 짧은 호응. 이전과 같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조금 달랐다. 지훈이 먼저 말했다. 요즘 뭐해요? 그 질문은 이전에는 없던 질문이었다.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나 요즘 좀 바빠. 지훈이 잠시 멈칫했다. 뭐 때문에요? 정혜는 작게 웃었다. 나도 이제 좀 살아보려고.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혜는 느꼈다. 그 침묵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정혜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해보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지훈이 낮게 말했다.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닫히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정혜는 그걸 느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다. 시간 되면 밥 먹자. 그녀가 먼저 말했다. 지훈은 잠시 후 대답했다. 네. 그 통화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정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웃었다. 이건 아직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시작이었다. 정혜는 창가로 걸어갔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야 조금씩 살아가는 것 같다고. 김정혜의 하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다. 새로 알아본 작은 공간은 아직 준비 중이었고 해야 할 일도 많았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 투성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또렷해지고 있었다. 정혜는 그 공간에 앉아 있었다. 작은 창이 하나 있었고 햇빛이 천천히 바닥 위로 내려오고 있었다. 아직 가구도 다 채워지지 않은 곳. 하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었다. 자신의 선택.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공간은 누군가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자신이 처음으로 선택해서 만든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정혜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이상하네.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야 안정됐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안심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비어 있어도 괜찮았고 부족해도 괜찮았다. 그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정혜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바쁘게 걸었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향으로. 그 모습을 보며 정혜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어떤 속도로 살아왔을까? 그녀의 삶은 늘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그저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갔을 뿐이었다. 그 방향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정혜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다르게 가야지. 그때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혜는 고개를 들었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지훈이었다. 정혜의 눈이 살짝 커졌다. 어떻게 왔어? 지훈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다. 근처 왔다가
그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유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웃으며 말했다. 잘 왔네. 지우는 공간을 둘러봤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습, 비어있는 벽, 간단한 가구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혜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잠시 후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여기 엄마가 하는 거예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다시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말했다. 힘들지 않아요? 그 질문은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나왔을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들렸다.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힘들지.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근데 괜찮아. 그녀는 지훈을 바라봤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 말은 단순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정혜는 그 변화를 느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이번에는 내가 정한 거야. 지훈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혼란인지, 이해인지, 아니면 조금의 안도인지. 정혜는 그걸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밥 먹었어? 지훈은 살짝 웃었다. 아직이요. 정혜도 따라 웃었다. 그럼 같이 먹자. 그 말은 아주 평범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짧은 대답이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아직 준비된 것이 많지 않아. 간단한 음식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이전과 다른 것이 있었다. 대화가 있었고, 조금의 웃음이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어색한 순간도 있었고, 말이 끊기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건 처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으니까. 정혜는 조용히 지훈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아가면 된다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훈아. 네. 정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엄마, 이제 좀 알 것 같아. 지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정혜는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혜는 깨닫는다. 자신의 인생이 완벽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은 이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정혜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 그녀의 하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는 그 하루를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